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7-57318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사용자, 판결 요지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 사유, 전체 징계 사유 중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 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7-59284 판결 사건명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 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 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식품위생법상의 인력, 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신고까지 달성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하는 외에 요양급여 비용으로 수령한 식대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 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비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8-227 판결 사건명 보상금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 헌법 제23조.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공익사업의 시행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 법령의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의 가동,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발생 원인과 발생 시점이 다양하므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영업자가 발생한 영업상 손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한을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영업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이나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일반 조항을 규정한 것,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추상적인 일반 조항을 규정한 것은 간접손실로서 영업손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2.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 기간이 지나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 등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손실보상 청구권에는 이미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영업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 기간,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이 도과하여 손실보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판시사항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9조, 제80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4.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과 그 상대방. 판결요지 4.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8-2-44647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인원 삭감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판결 요지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 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 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판시사항 2. 정리해고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직명 책임의 소재, 사용자. 판결 요지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직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9-2-47377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유니온 취업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취업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헌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취업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취업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취업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취업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취업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취업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취업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취업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9-2-50168 판결 사건명 요양승인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판시사항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